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지난 4년간 무려 100호의 뉴스레터를 발행하며 마케팅 이야기를 들려주신 디지오션 에디터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100호라니 상상만 해도 엄청난 여정인데요. 저도 구독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디지오션이 처음 시작할 때 해외 마케팅 뉴스를 번역하는 걸로 발행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의 과정은 어땠는지, 또 왜 오리지널 콘텐츠로 전환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1년 1월에 첫 호를 발행할 때는 제가 영국에서 마케터로 일하면서 접했던 해외 사례들을 번역해서 발행했었거든요. 그게 확실히 부담도 적고 시간도 적게 걸렸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확실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 관점이나 목소리를 전달하기가 좀 어려웠고 국내 환경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하게 시작했는데 점점 이건 내 얘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셨군요. 그럼 언제 큰 결심을 하게 되신 건가요? 23년 5월쯤이었을 거예요. 발행한 지 2년 반 정도 지나서 과감하게 제 경험과 관점을 담은 뉴스레터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물론 좀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지만 독자들의 반응도 완전 달라졌거든요. 그러다가 24년 9월에 구독자가 4,000명이 넘었을 때는 정말 너무 뿌듯했습니다. 4,000명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고민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구독자가 늘었는데 뭔가 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셨던 걸까요? 맞아요. 실제 구독자 수는 좀 늘었는데 오픈율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1월에는 과감하게 읽지 않는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실제로 제 뉴스레터를 읽어주는 분들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조금 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선택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결정이었네요. 4년 동안 격주로 뉴스레터를 쓰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티셨나요? 네,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에 10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출장 와서 공항이나 호텔에서 썼던 적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가지 이유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가지라니 저도 꼭 듣고 싶네요. 어떤 이유였는지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초심이에요. 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동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두 번째는 실무 지식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B2B 마케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낯선 B2C 마케팅을 제가 글로 정리하면서 제 전문성도 같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업과 사이드가 서로 선순환 구조를 이뤘는데요. 회사에서 고민하던 것들을 제가 레터로 풀어 쓰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꾸준히 글 쓰는 비법 도대체 뭔가요? 저도 배워가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요. 팁을 2가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글감을 모으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생각나는 것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을 메모해두면 좋고요. 두 번째는 부담을 내려놓고 마치 나만 보는 글처럼 생각하고 시작해보는 겁니다. 부담을 내려놓는다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네, 완벽하지 않아도 쓰면서 퇴고하는 과정에서 다듬으면 됩니다. 큰 목표를 잘게 나누어서 예를 들면 주제 찾기 30분, 초안 1시간 이렇게 잘게 쪼개두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에 잘 써야지 하다가 시작도 못한 적이 많거든요. 아주 실용적인 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벼락치기 스타일은 아니라서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방법을 찾았어요. 100개를 쓰고 나니 뭔가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깨달음이 있었나요? 네, 일단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18 중에 9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열어보게 해야 그 다음에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니, 제목 하나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예를 들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팁 보다는 정직한 마케터의 최후, 이런 스타일의 제목이 훨씬 더 오픈율이 높았고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A/B 테스트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은 신뢰가 핵심인 것 같아요. 독자들이 가치를 느끼면 계속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이목을 끌고 내용으로 신뢰를 쌓는 거군요. 네, 100호 동안 얻은 인사이트가 굉장히 깊이가 있네요. 네, 시행착오 속에서 하나씩 배워왔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다시 뉴스레터를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4년 동안 뉴스레터를 써올 수 있었던 거는 읽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인데요. 제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더 담으면 좋을지 피드백을 전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링크에서 피드백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디디오션 에디터님. 저야말로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